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신다면 별이 위에 빛나는 밤과 함께 이 색감 때문일 거예요. 이 파란과 노랑이 아주 선명하게 빛나는 게 마치 진짜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아주 평범한 것들인데 빛나고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게 하거든요. 다양한 문구의 디자인에 이용됐죠. 맞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한번 구도를 보시면 네. 지금은 카페에 있지 못해요. 고가 카페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구도로 그러네요. 예,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페에 이제 테라스에 사람들이 좀 앉아 있고 그 흰 옷을 입은 쥐누 가터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카페에 사람들이 있지만 고 근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아, 고우는 참 착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독하지만 나는 고독하고 저곳에 쉽게 다다르지 못하지만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뭉클하죠. 보면은 시샘을 한다거나 네네. 열패감에 빠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게 빛이 있는 곳을 어둠 속에서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카페가 하나의 성소구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곳. 비록 내가 그곳에 없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시다 하더라도 이 그림들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따뜻함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은 안 하더라도 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그림은 그래서 고독과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이제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는 그림이고요. 네. 이 그림에 또 아주 엄청나게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에요. 나이트 옥스라는 그림. 한참 뒤에 그려졌죠. 1942년에 그려졌으니까 사실 얼핏 보면 전혀 그림은 두 개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뭐 이렇게 딱 표면적 유사성은 없죠. 네, 컬러감도 그렇고 포맷도 그렇고 다 다르게 이제 보이는데 호퍼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바로 얼마 전에 고흐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랬대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안 그래도 호퍼도 이 미국 뉴욕의 대도시에 그런 이제 풍경들을 계속 그려왔잖아요. 사람들을. 네. 그리고 그 도시에서의 고독이라든가 소외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렸는데 작심을 하고 그린 그림이 나이트 호크스죠. 그리고 또 에드워드 호퍼 역시 또 이사 안 가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50몇 년을 한 곳에서 살았어요. 아, 그랬군요. 아무리 유명해졌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에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이면 이렇게 장을 봐서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호퍼를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뭐 모든 코너가 굉장히 자기한테 익숙한 장소였겠는데 이런 모퉁이의 다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간이식당이라고 했으니까 다이너 정도가 되겠죠. 네. 그 맨해튼 쪽에 있는 다이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곳을 찾아야겠어요. 또 우리 또 찾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썬데이 모닝 같은 작품에 나오는 거리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리가 재개발이 되려고 한번 시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거 호퍼의 그림에 나오는 건데 이걸 재개발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보존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를 너무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없어요. 영감을 받았고 그 거리에서 영감을 받은 건 맞지만 이것은 가상의 공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영화에도 영감을 줬던 그림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내부와 외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극,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을 바라다 보는데 이게 전면 유리라는 특징이 있어서 고흐 시대 카페하고는 달리 그렇죠. 안을 바로 밖에 행인의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라는 뭐 구도의 재미를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고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도시 생활의 본질 같은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진짜 많은 장르에 꼭 딱 이런 도시 스케치 같은 영화가 아니더라도 빈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 같은 영화나
그리고 또 완전 다르지만 리들리 스코트가 블레이드 러너의 미래 도시를 디자인할 때도 이제 호퍼 그림의 이런 빛과 어둠의 배치나 도시의 정서나 이런 것들 많이 참고했다 그러고요. 저는 사실 제일 그런 건 로드 투 퍼디션이라고 샘 맨데스가 연출하고 톰 행크스 하고 주드로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뭐 도망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도 보면 구도가 딱 그 호퍼의 그림에서 바로 빠져나온 보니까 저는 감독도 감독이지만 콘레돌이나 아니면은 고든 윌리스 같은 촬영 감독들이 워낙 그 호퍼 그림의 애호가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 파리 텍사스 봤을 때도 어머 이거 뭐지? 호퍼를 그대로 옮겨왔네? 뭐 그런 느낌인데 사실 호퍼 그림이 영화에 많이 영감을 줬다 그래서 뭐 히치코크의 사이코? 히치콕도 많죠. 히치콕은 여러 편 의혹의 그림자 같이 왜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가 참고로 했던 그 수상쩍은 삼촌의 방문에 관한 미스테리 스릴러가 있는데 의혹의 그림자 그 영화도 그렇고 사이코는 진짜 그 베이츠 모텔을 그린 것 같은 똑같은 건물을 세팅해놓고 그림이 먼저겠죠. 그러니까 32년에 그려졌으니까 그리고 이창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프레임 안에 프레임 그리고 도시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관찰하는 시선 이목구비를 파악할 수 없는 거리에서 자세로 감정을 읽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에드워드 호퍼의 도시 초상화들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점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소외, 고독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게 계속 거리를 두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고 또 저 사람들은 그 카페 안에 있고 카페와 우리 사이를 또 뭘로 구별을 지어주냐면 빛과 그림자로 한번 또 나눠주고 그렇게 유리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마치 우리는 핍쇼 관람자처럼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대화가 들리지 않고 그런데 또 아까 고흐의 그림 속에서는 나는 여기 떨어져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악작짓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주문해서 뭘 하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덜어버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인물이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시선이 다 어긋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에 등이 보이는 남자는 일행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혼자 핸드폰도 안 보고 아이패드도 보지 않으며 혼자 있는 그분이시고요. 그다음에 흰 옷을 세일러복처럼 입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바텐더일 텐데 그분도 손님을 보지 않고 딴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 마치 뭐 험프리 보가트처럼 이렇게 그러네. 로렌 바콜과 네, 그런 식의 모자를 쓰고 이제 앉아있고, 여성도 굉장히 그 당시 여배우처럼. 글래머러스해 보여요. 네, 그런 여성이 앉아있는데, 둘이 있으니까 아는 사이인가 싶은데, 우리 드가의 그림에서도 그 엘레나 안드레아하고 데브탱이 한 테이블에 분명히 앉아있는데 말도 안 하고, 왜 저러고 있지? 싶은 그런 사이인데, 여기서도 둘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선이 이제 어긋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 일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넓은데 굳이. 이렇게 둘이 붙어 앉았을까 싶은 것 때문에. 근데 뭐 말을 걸면서 옆자리를 옮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영화에서 보듯이. 네, 그런 설정인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손에 이제 담배가 들려 있는데요. 그게 좀 길게 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잔에서 김이 올라와요. 아니, 그게 보이신다면. 네, 이제 확대해서 봐야죠. 남자 쪽 잔에서는 김이 올라오지 않는데 여자 쪽 잔에서는 김이 희미하게 올라와요. 혹시 2잔째는 아닐까? 가능한 일이죠.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네요. 네. 옷 색깔로도 대비가 되는 두 남녀가 이제 서로 무언가 고독을 떨쳐내 보려고 한마디를 이제 건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가 되면 바텐더가 좀 눈치 있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 우리 단골이신데 이렇게 좀 너스레를 좀 떨어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이 카페를 가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이 없어서요? 네네. 문이 아무튼 화폭엔 보이지 않는단 말씀이시죠? 그 안쪽에 있는 노란 문은 이제 스텝 온리 하는 그런 문인 거죠. 그래서 아주 계산된 고립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금 보면 옆에 상점은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마 새벽
뭐 3시 뭐 이런 시간일 텐데 모두 잠든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외로워서 모였지만 결코 외로움이 해소되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아주 카페 그림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다 맞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그림이 보면 형태가 가로로 좀 길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때 그림의 그 포맷도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뭐 스크린의 화면 비율하고도 영화에서의 그거하고도 비슷한데 이 경우는 이제 가로가 긴 약간 와이드 스크린에 가까운 비율이. 그렇죠. 와이드 스크린에 가까운 굉장히 영화적인 그런 느낌이 또 있고 그다음에 미술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변화하는 거는 감정의 변화를 또 상당히 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권태라든가 고독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짧을까요? 길까요? 아, 가로가요? 아니 가로나 세로가 길겠죠. 네, 그러니까 고독도 긴 여백이 거고, 있어야죠. 네, 그다음에 권태도 지루하게 이어지는 거니까 뭔가 긴 형태감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고독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형태가 가로로 좀 더 길어서 무언가 공간은 계속 확장이 되어 있는데 그 디테일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네. 더 긴 이제 고독과 외로움의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카페 바깥에 바닥도 환하게 그려놨어요. 환한 빛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닥을 왜 환하게 그렸을까? 달리 무슨 뭐 가로등이 있거나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빛의 그러네요. 방향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인물이 있는 쪽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카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빛을 이중으로 사용을 하면서 더 바닥이 밝고 그다음에 카페의 벽이 어둡고 안쪽이 또 밝고 그다음에 반대 유리창 쪽이 또 어둡고 그래서 이게 몇 번의 공간이 이어지고 있는 바닥조차도 조명을 통해서 공간화시키고 그래서 길고 멀고 외롭고 소외된 느낌을 아주 정말 놀랍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족관 같기도 하고요. 뭔가 구경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현대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제가 보면 그게 유리창 안에서 이제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때는 그 건물 안에 그 방에서 두 남녀가 서로 이제 막 심리적으로 미묘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뭐 각각의 코너에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열차의 무슨 객실 안에서 서로 무관심하게 같이 가고 있다거나 그런 그림들이죠. 또 어떤 때는 그 모퉁이 집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 너무나 귀중한 물건들이 있는 그런 값비싼 장식이 있는 집을 지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데 여성이 속옷을 입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히치콕이죠, 히치콕. 네네. 이게 바깥에서 내 것이 아닌 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절절한 심정 이게 이제 도시인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맨날 느끼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많은데 왜 내 건 없지? 이런 느낌부터 그 저 많은 불빛 중에 내가 몸 하나 누일 방 하나가 없다니 막 이런 우리 모두는 약간 좀 성냥팔이 소녀로 만드는 바깥에서 안쪽을 동경하는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는 사실 벌어지는 일이 꼭 그닥 행복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유리창 바깥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부러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이제 심리적인 고독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쇼빈도라는 것의 본질이기도 하고요.